좋지 않냐? 네, 너무 좋은데. 이렇게 쓸 수 있는 땅이 너무 많아. 거의 다 쓰겠는데 뭐 이게 남해안 이쪽이 동쪽이지. 땅이 전체적으로 서쪽을 보고 있네요. 서쪽. 서쪽을 보고 있어. 서쪽을 보고 있으면 저걸 카페인데. 이렇게 좋은 땅을 놀리고 있었단 말이야. 아니 그보다도 이게 왜 안 나갔을까 지금까지 지분이고 그래서 그러나? 안녕하세요, 태양바람입니다. 오면서 내내 나는 여기 오면서 꿈을 좀 꾸고 왔어요. 이 땅으로 한 200억 정도는 벌 수 있지 않을까, 그 정도 상상을 하고 왔는데요. 와서 보니까 역시 그 이상 벌 것 같습니다. 대박 땅이에요, 대박. 이게 지금 자연녹지고 주거지역이 이쪽만 주거지역이죠, 이쪽만. 그러면 이게 대학, 중부대학이죠. 그러면 이쪽이 대학교면은 동쪽으로 주거지역이, 이쪽으로 주거지역이 있습니다. 우리가 서 있는 데가 아마 주거지역 정도가 돼요. 주거지역이 몇 평 정도 됩니까? 주거지역이 한 3,000평 정도. 3,000평. 예. 주거지역은 도로가 있다면은 이게 도로가 인정될 수 있거든요. 현황도로라고 그러죠. 현황도로로 인정을 받으면 이 주거지역에 바로 집을 줄 수 있고, 자연녹지도 물론 집을 줄 수 있죠. 20%지만 건폐율은. 자, 200만 원 곱하기 2만 3,000평은 얼마예요? 460억입니까? 그 정도를 받을 수 있는 땅으로 보여요. 그러니까 우리가 50억을 들이고 사도 아까 내가 200억 정도는 벌겠다고 한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. 그러니까 가끔 대박 나는 건데 왜 이걸 사람들이 안 살까? 사람들이 첫 번째 도로 문제를 걱정했을 거예요. 전황도로밖에 없으니까. 두 번째는 지분이잖아요. 지분이기 때문에 전체가 지분이기 때문에 평대가 속을 썩일 것이다. 땅이 모두 한 100분의 1밖에 안 돼요, 땅이. 그러니까 그 지분 갖고 있는 사람이 땅이 작을수록 우리한테 더 골칫덩어리가 될 수 있습니다. 아무 말도 안 들어, 그냥. 배짱 튀기고 있는 거지. 이제 그런 연유로 이 땅이 안 나간 것 같은데, 이번엔 나가겠죠. 우리가 아니라도 나갈 것 같은데. 근데 여기가 선화지가 있다고 들었어요. 선화지가 이렇게 쭉, 우리 땅 모양대로 다 났네. 이게 좀 문제네. 이게 땅 모양대로, 이게 선화지입니까? 네. 전부 다? 네. 선화지 이렇게 넓게 잡았어요. 그러니까 땅을 전부 다 가로지르면서 선화지가 지나가는 거지. 이게 큰 단점이죠. 자, 집을 저쪽으로 쳐, 저기다가. 선화지가 있어. 좋아해요? 싫어해요? 싫어합니다. 싫어해요? 그럼 딴 걸 줘야 되겠네. 자연녹지에서 할 수 있는 거 뭐 있어요? 첨단 공장, 뭐 음식점, 뭐 등등 할 수 있잖아요. 또 근린 생활시설, 이종이 좋아요. 일종이 좋아요. 이종. 그러니까 이종까지 질 수 있는 거야, 자연녹지에서는. 그런 것들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집이 싫으면 그런 걸 바꿔야 되겠죠. 경사도는 재보니까 10도 정도 돼 보입니다. 10도. 그러니까 보통 15도까지는 다 허가가 나잖아요. 고양시도. 그래서 이거는 허가도 문제 없을 것이다. 그래서 공무원한테 물어봤더니 큰 무리 없이 할 수 있다. 이렇게 답이 나와요. 그 다음에 이 도로는 현황도로로 허가가 나는데 포장이 돼야 될 텐데 이렇게 말을 해요. 포장이 돼야 현황도로를 인정해 주겠다는 뜻이겠죠.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. 이걸 포장을 하려면 아마 그 사도의 주인하고 상담을 해야 되지 않을까. 그리고 여기 기왕 개발하려면 저 정도 폭 가지고는 안 되겠죠. 또 여기 말고도 들어오는 도로가 또 있죠. 어디 있는지 알아요? 저쪽 더 뒤로 가야 돼. 일로 나는 거 아니에요, 도로가? 일로 가는 거잖아. 여기가 어디냐 이거죠. 그 맨 끝이네. 맨 끝에서 도로를 내는 방법이 두 군데가 현재 있어요. 여기 하나하고 여기 하나가 있습니다. 도로가 있는데 이걸로 도로를 확실히 확보해야 된다는 문제, 선화지라는 문제, 지분이라는 문제, 이런 문제들이 이것들을 지금 두 번까지 떨어뜨린 것 같은데 현재 평당 20만 원입니다. 근데 여기 시세가 주거지역은 한 300만 원, 여기 자연녹지는 200만 원 정도 가거든요. 그러니까 10배 이상 지금 더 받을 수 있는 땅이라는 뜻이잖아요. 아무도 놀래지를 않아, 놀래지. 가늠이 안 됩니다. 이게 뭐 500평, 1000평 됐다가 만 단위를 들으니까 지금 이게 개생기 안 돌아옵니다 지금. 한 450억 가까이 잡았잖아요. 예. 그 정도 가치가 있는 땅이에요. 근데 아무나 낙찰 받았다고 지금 해결하지 못해도 왜 못해? 이건 나도 못해, 이거는. 그러니까 이것이 있어도 상관없는 그런 용도로 개발해 나가야죠. 아까 얘기했지만 근생 같은 거, 공장, 첨단 공장 같은 거. 그런 거 하는 사람은 우리 큰 흠이 아니잖아요, 이게. 집은 좀 기분 나쁘잖아, 집은. 그러니까 네. 짚어지 말자 이거지. 짚어지 말고 집은 이쪽에다가만 좀 하고 싶어. 저 대학생들 와서 기숙사 같이 하라고. 선생님, 전류가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나요? 이거요? 네. 나도 안 당해봐서 모르겠어. 있는데 안 살아봐서 모르겠는데 그 류마티스 환자한테 특효랍니다. 좋답니다. 치료 마을로 해가지고. 지금 이 땅을 보면
보면서 아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라는 상상이나 어떤 계획을 가질 수 있는 거는 해보신 분이니까 이거 보이는데 우리는 약간 다른 길도 한번 가봤었거든요. 길 들어오는 길도 굉장히 좀 힘들었었고 그래서 이거 보면 뭘 해야 되나 학교 옆에 좀 한산하고 숲이고 여기서 뭐 마땅히 할 게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죠. 근데 이제 원장님 말씀을 들으니 아 그럴 수 있겠구나. 제 같은 사람은 여기를 백녀라도 그냥 돌아서서 가지 않았을까. 원장님처럼 해보신 분하고 같이 오니 그런 눈을 약간 키울 수는 있겠구나 이 생각을 들었어요. 고맙습니다. 네. 가면서 저희가 그랬거든요. 여기를 어떻게 가 그러면서. 무섭다 이런 얘기 했었어요. 아, 무섭다. 들어오는 길이 일단은 나갈 때 후진으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? 이런 생각도 했었고. 만약에 여기 들어왔다가 후진으로 나가게 됐으면 기분은 많이 다운될 거야. 그지? 근데 여기가 이전에 대학교에서 조경 실습 장소로 사용한 것 같아요. 이게 원래 여기까지 저 대학에서 다 잡았던 땅이에요, 이렇게. 근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걸 좀 포기했거든. 저기다가만 진 거거든. 만약에 일부를 한 2,000평, 3,000평을 띄어서 그래서 가족들 모여서 노는 거 있잖아. 그런 걸 만들면서 가까워서 사람들이 많이 올 것 같아. 그런 것도 할 수 있어요. 캠핑장이면 대박이다. 대박이지. 23,000평 캠핑장. 관리하려면 차 타고 다녀야 되겠네. 할 게 여기 너무 많아요, 자연녹지. 다 하고 싶으면. 많아 보인다. 네? 상상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. 네, 뭐 카페도 오고 싶고, 야영장도 오고 싶고. 공장터 볼 때랑 눈빛이 다르신데요? 이게 보여요? 네. 아, 반짝반짝거리십니다. 돈 되는 거 보면 이거 확실히 이건 돈이지, 돈. 약간의 고생을 하겠지만 이게 내 욕심 같아서 큰 도로에서 이게 큰 도로 같아 이게. 큰 도로에 있는 이 땅들이 있잖아 이걸 몽땅 사버리고 싶어. 그러면 거기 없어도 돼. 큰 도로에서 그냥 쭉 다 우리 땅으로 하면 그렇지. 사게 되면 사는 거지. 아까 그 도로 갖고는 안 되잖아요. 넓혀야지. 허가 난다 하더라도 넓혀야 됩니다. 이제 저 질문이신데 네. 여기 경매시에 보면은 그 구분지상권에서 이제 전선 지나가는 전기 공작물의 존속하는 기간까지 지료금 약 1억 1,800만 원 받을 수 있다는데 이게 매년 받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달이 받는 매달 아니 받는 그건 옛날 사람이 받은 것 같습니다 이미. 우리가 받는 게 매년 아니고. 주는 게 아니에요. 네, 이건 한 번 주고 마는 거일 가능성이 많아요. 저희가 그러면은- 받는다면은 지금 저희한테는 돈을 준 게 아니잖아요. 이걸 옮겨달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. 말은 한번 해보세요. 이거 지하 시켜달라고 하거나, 어? 아니면 뭐 딴 데로 옮겨달라고 하거나 한번 해보시는데 옛날 내가 그 파주에 아파트가 있었거든요. 분양할 때 그 사람들이 약속을 했어 이걸 옮겨주겠다고. 근데 지금 25년 됐거든요. 그대로 있습니다. 그래서 네가 해봐라 그러는 거야. 그건 이 경제적으로 돈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딴 데로 가면 또 다른 민원이 또 발생할 거 아닙니까? 어차피 똑같아.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국가에서는 우리를 뭐라고 얘기할 거야? 낭비 현상이라고 얘기를 해요. 근데 지금 돈을 주지 않았느냐? 난 안 받았다고. 너 이거 있는 거 보고 샀잖아, 이제. 보고 샀잖아, 지금. 보고 샀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야. 이거 있는 거 알고 샀네? 그 싸게 샀죠. 예, 봐봐. 싸게 샀지. 이제 그런 것이 큰 힘이 되는 건 토지 공개념. 토지 공개념이라는 백이 있어가 법에 그게 나와요. 공인중개사 시험 보신 분? 그러면 거기 보면 처음에 보면 토지 공개념이라는 게 있어서 국가가 무슨 일을 할 때는 뭐를 같이 한다 뭐 그런 게 있어서 토지 공개념을 도입했잖아. 우리는 거기서 별로 할 말이 없는 거야. 국가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너 좀 희생해라. 돈도 줬지 않느냐 이렇게 나가야지. 어떤 일을 하더라도 결국은 사람이 와서 좀 써줘야 돈이 되는 건데 이게 460억이나 간다라고 사전에 이렇게 어떤 어림짐작을 할 수 있을 만한 근거를 제가 남에게 발표한다고 하면은 잘 못할 것 같거든요. 그렇죠. 나같이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내가 경험이 있다는 거죠.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. 고양시에서 제일 싼 땅값이 얼마일까? 200만 원입니다. 200만 원 이하로 되는 고양시 땅은 없어요. 건축을 할 수 있는 땅 중에서 농림 빼고 말이에요. 농림 빼고는 200만 원짜리 이하가 고양시에 없다. 그래서 난 제일 싼 걸로 잡은 거다. 근데 제일 싼 거보다는 분위기가 좋네요. 내가 볼 때는. 그래서 그 위생할 것이다. 그러니까 제일 싼 땅을 비교해서 200만 원이라고 한 거야. 주거지역은 300. 그러니까 너무 잘 알고 있는 얘기를 질문하면 너도 좀 다녀봐. 경험 좀 쌓아봐. 그럼 이제 알게 될 거야. 고양시에서 200만 원짜리 땅은 없다. 눈을 씻고 찾아볼래도 없다. 그게 근거가 됐으면 좋겠어. 이게 평생을 내가 경매를 하면서 이렇게 돈이 10배 이상 눈에 보이는 땅 같은 거는 한 10대 번 만나기가 힘들어요.
왜 그럴까? 왜 10대번밖에 만날 수 없을까? 한번 생각해 볼까요? 이게 현재까지 검토가 다 끝난 건 아닙니다. 현재까지는 10배 이상 남을 것 같은 모양새인데 이런 게 왜 평생에도 10대번밖에 안 보일까요? 실력이 없어 그런 거예요. 내가 옛날에 사무실을 같이 운영한 적이 있었어요. 누구냐면 그 측량, 대한민국에서 아마 둘째 가려면 서로 올 거야. 측량을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. 회사가 측량에서. 그 다음에 법에 대해서 아주 대가인 변호사가 있었어요. 그 세 사람하고 같이 운영한 적이 있었어요. 그때는 이런 물건을 10개 발견했다고 치면 내가 혼자 할 때 그 사람들하고 같이 오니까 한 30개, 40개를 발견하더라고. 보는 측면의 전문성이 틀리기 때문에 아는 것만큼 많이 보이는 거예요, 이런 게. 이 땅도 아까 우리 학생들이, 회원들이 나 이 땅 와갖고 이런 땅을 왜 살라고 그러나 그런다 그랬잖아. 그렇듯이 볼 수가 없으니까 이거 자기 눈에 안 보이는 거잖아. 그런 측면에서 내가 강하니까 봤단 말이야. 근데 아까 말한 그런 건축 토목을 잘하는 전문가, 나 그 사람 놀랐어요. 파주에 있는 무슨 산이 있어갖고 나 가서 이게 허가가 도저히 안 날 것 같아서 여러 사람한테 물어봤어. 나냐 안 나냐, 나냐 안 나냐.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그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이거 내가 허가 냈던 거야. 이래버리는 거야. 얼마나 일이 쉽습니까? 돈이 한 번에 보이는 거지. 그런 예를 들어드리는 거예요, 지금. 그래서 참 더 많이 배워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저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저기 지분이 1%만 있더라고요. 지분권자, 다른 지분권자가. 만약에 진짜 끝까지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? 끝까지 협의가 안 되면 이런 얘기는 함부로 하고 싶지 않은데 이거 유튜브로 해주면 비법을 하나씩 가르쳐 주다 보면 다 가르쳐 주게 되는. 자, 그 사람이 말을 안 들어. 내가 돈을 아무리 많이 주고 땅을 많이 바꿔준다 하더라도 말을 안 들을 수 있죠. 내가 1등을 했는데 말을 안 들어. 그럼 이제 다 전부 다 팔아서 돈으로 나눠가자.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. 자, 그럼 내가 이걸 처음 감정가가 얼마였어요? 90몇 억이었잖아요. 내가 한 200억 씁니다. 내가 처음 가르쳐 주는 거야. 200억을 쓰면 1등 하겠어 안 하겠어? 그다음에 그 돈은 누구한테 돌아옵니까? 나한테 돌아오잖아요. 난 손해볼 게 없잖아요. 무조건 1등 해놓고 그 돈은 다시 내가 받는 거잖아. 그럼 해결돼야 한대요? 그거야. 근데 취득세가 너무 많이 발생하는 거 아닌가요? 내가 사니까 10배 이상 남는 장사에서 뭐 취득세 걱정을 하시면 안 됩니다. 나라 세금 잘 내세요. 네. 요번에 입찰하실 건가요? 이제 마지막 조사가 이제 내가 게임치킨 게 하나 있어요. 이게 아까 보니까 학교 땅이었잖아요. 그럼 옛날에도 내가 경험상 학교 법인이 갖고 있는 땅은 이 학교에 허가가 있는 게 조건이 됩니다. 저 사람이 허락 안 해주면 안 될 때가 있어요. 옛날에 왜 종교 같은 것도 많이 나왔죠. 종교부지. 그것도 그래서 못 받아갔잖아. 종교법인 그렇게 됐기 때문에. 이것도 그럴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 조사를 해야 되니까 함부로 투자를 결정하지 마십시오. 읽는 사람들도. 그 조사가 끝나야 됩니다. 그럼 만약에 학교한테 허락을 받을 수 있다면 되는 건가요? 그렇죠. 그러면 학교하고 반반 나누자고 하면 무조건 해줄 것 같은데. 좋은 아이디어예요. 그러니까 조사가 아직 안 끝났다는 겁니다. 또 하나는 지금 채권자가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습니까? 이런 학교법인이라는 것 때문에 채권을 회수를 못한다는 건 사실 상식적으로 또 법리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잖아요. 이것도 다퉈볼 수 있는 거예요. 법적으로. 방법은 접근하면 두 가지입니다. 만약 그럴 경우라면 안 된다고 할 경우라면 학교 타협하는 경우. 또 한 가지는 법적으로 채권자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붙는 방법. 두 가지가 있습니다. 기대해 보겠습니다. 예. 수고하셨습니다. 예.